그 첫 단추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소하는 마음도 빨리 제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이 속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끼리 설왕설래한 수는 없는. 예, 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술래 최고위원이 벌였던 설전 한 장면을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만납니다. 최다 득표, 그러니까 1등으로 최고위원 되신 분인데 이른바 5.18 망언 사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었죠. 어제 국회 윤리위에서 결국 말다툼만 하다가 우선 처리가 되지 못한 이 5.18 망언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당내 사안들, 당 안팎의 사안들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만나보죠. 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그 개각이 좀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은 확정적이라고 거의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임명권자의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서 또 업무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 쉽지 않겠다?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국회 청문회가 매우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무시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 어떤 청문회를 좀 더 존중하는 예.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어떤 사항이 이제 청문회에서 나올지는 청문회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일단은 임명권자의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셨어요. 조경태 최고위원님, 이제 뭐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그것도 1등으로 당선이 되셨으니까 당의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셔야 될 텐데 우선 어제 5.18 망언 관련해서 국회 윤리위가 열리기는 했는데 우선 처리는 하지 못하고 여러 안건을 다 자문위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냥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말다툼 끝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국회 윤리위에서 어떤 그분들의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국회 윤리위는 여야가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절차를 무시하고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물론이죠. 무리한 부분이 있겠죠. 절차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18 망언 같이 국민적 분노가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의견이라도 붙여서 자문위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아쉬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거는 그 윤리위에 올라가는 사안들이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안에도 보면은 뭐 다른 손혜원 그 의원의 어떤 그런 건도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는 얘기들 아닙니까? 손혜원 그 건은 그렇게 좀 가볍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떤 경중을 따지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사법 어떤 뭐 거기에 판결에 관여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서영교 의원 건도 그 굉장히 중대한 거죠. 가볍게 넘기만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국회 윤리위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지금 그러셨는데 당내 징계에 여야가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여야가 조경태 최고위원이 당내에서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그건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당내의 문제는 이거는 원래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명, 김진태, 김술래 세 의원. 예. 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이요. 예. 두 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유보해놨죠. 왜 유보를 했습니까? 전당대회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그걸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논란의 불씨를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웰빙 정당, 수구 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다. 그 첫 단추가 5.18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네요.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그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매사의 모든 일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식구만 감싸려고 하자. 자기 식구는.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도 손혜원 건이나 서영교 건에 대해서 읍참마속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식구 감싸는 게 이게 올바른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당대회 중이었지만은 예. 한 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두 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후보자로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거지요. 그렇죠. 그걸 빨리 매듭을 짓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설전을 벌이셨더라고요. 홍문종 의원, 김술래 의원은 아니 5.18 유공자 숫자 느는 거 의혹 제기한 게 무슨 잘못이냐. 여당 프레임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고요. 예. 그저께 그 말씀을 드렸고 질문지 주셨을 때는 미세먼지 이야기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국회 얘기 먼저 좀 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조금 답하기 곤란하신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답하기 곤란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주시니까.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런 아니 근데 홍문종 의원이나 김술래 의원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참마속이지 이게 어떻게 프레임이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알겠습니다. 위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위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예, 그건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주경태 의원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지쳐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당내에서 힘드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조금 잠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 때문에 지치신 건 아니라고 하니까. 조경태 의원님, 자 이제 미세먼지 얘기 가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큰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미세먼지였어요. 직접 위성 지도를 꺼내 가리키면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중국 대사한테 항의 서한도 보내셨다. 맞습니까? 지금도 보면 저도 지금 목이 그것 때문에 칼칼하고 목이 좀 약간 신목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세먼지 영향이 참 크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주 건강한 분들도 기침이 나기도 하고 호흡이 약간 곤란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위성지도를 꺼내가지고도 쭉 보여줬거든요. 예. 위성지도 사진까지 제가 공개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들 탓이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얼토당토 않는, 낯짝 두꺼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낯짝 두꺼운 모습이요. 그게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제가 항의 사안을
그 중국 정부에다 전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했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대사관이지만 예. 중국 정부에다가 성실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고요. 예. 거기다가 위성 사진까지 친절하게 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하. 친절하게 제가 위성 사진까지 눈으로 바라고 예. 보내줬으니까 빨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답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글쎄요, 이렇게 항의를 우리가 계속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꿈쩍도 안 해요, 여태. 과연 움직일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대안도 있을 거고 중국을 향한 대응도 있을 거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태까지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이 정부에서 예. 중국에 항의했습니까? 강경화 장관도 나서서 언급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국의 영향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아니 중국의 당사자한테 직접 말씀했냐 이 말입니다. 당에 대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당사자. 대해서 제스처 취한 건 없다. 적극적으로 한 건 없다.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아니 없었으니까 내가 드리는 이야기. 그래요. 진행자께서 너무 시사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조 의원님,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최열 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쪽에다 소송을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열 대표께서.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좀 세게 해야죠. 더 세게 해야 돼. 어떤 걸 앞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세게 하고 예.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왔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예. 조경태 의원님, 그럼 앞으로 항의서한 보냈는데도 아무 답 없다, 별 반응 없다.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예. 그 중국 대사관을 이제 항의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예.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모습을 또 좀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이게 계속 말에만 그치게 되면요. 올해보다 내년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무려 227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예. 지을 계획이 계획과 계획 중에 있는 게 조금만 짧게 핵심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게 그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지을 계획이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짙어지고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든지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나서가지고 중국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연안 쪽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또 대형 공단에서 나오는 그 매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또 더 나누도록 하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